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습니다. 여기 역시 조식이 실하네요. 사라예보로 가는 버스 타러 갑니다. 오늘 숙소가 좋은 데였고 일정이 막 그렇게 빡세지 않아서 푹 쉬고 이동하고 있고요. 환전을 못 해줬잖아요, 어제 일요일이라고.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여기 또 골치 아픕니다. 쇼핑몰 안에 있는 환전소는 돈 다 떨어졌으니까 줄 서 있었는데 그냥 가라고 하고, 은행은 또 기다려야 돼가지고 버스 시간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그냥 버스 타러 가고, 사라예보 가면 환전할 수 있겠죠. 그래도 오늘 뭐 일요일도 아니니까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왔던 버스 터미널 옆에는 기차역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하면서 기차를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차 좀 타고 싶었는데 사라예보 가는 기차는 아침에 새벽에 6시에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기했고, 이 발칸 지역이 아무래도 산맥이 많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 기차 교통이 잘 발달 안 하고 대부분 다 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거리임에도 꾸불꾸불 돌아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기차 한번 못 타본 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그 나라 교통수단 이것저것 타보는 게 또 여행 재미기도 한데, 아무튼 뭐 저는 11시 버스를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해놔서 그거 타러 가겠습니다. 수수료 좀 내야 되긴 했는데 수수료 내더라도 좀 미리미리 해놓는 게 요놈에 마음 편할 것 같아가지고 마르크도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나라 문화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뭐 시내 돈 더 내라고 하는 거는 저기 몬테네그로에서도 그렇지만은, 여기는 티켓을 예매한 거를 체크인 하는데 돈을 더 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붙여서 팔든지. 버스에 탔습니다. 뭐 버스는 시원하고 좋은데 좀 이게 나라들마다 특징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세르비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이런 또 알바니아까지는 뭐 딱히 티켓을 체크인한다거나 짐에다가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개념이 없는데, 몬테네그로부터는 일단 짐에다 돈 넣으라고 했었고요. 여기 보스니아에서는 짐에 돈 넣는 거에다가 티켓을 예매한 것도 체크인하는데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티켓값 구매한 거에 3마르크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환전을 안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환전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옆에 있는 어떤 외국인으로 비싼 상황인데 같이 저기 가스가 적어서 바에서 그냥 동전 주고 바꿨는데 다행히 바꿔줬었습니다. 좀 늦게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나름 넉넉히 나오면서 40분 전에 왔는데. 사라예보 시내에 진입했습니다. 기장 이렇게. 사라예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사라예보가 터미널이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좀 시내랑 멀어서 거기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긴 했거든요. 다행히 시내에 가까운 곳에 내려다 줬습니다. 환전소도 근처에 있는 것 같아서 환전하고 이제 트램 타고 숙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안에 들어가서 내일이랑 모레 움직일 버스 시간대 같은 건 좀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라예보의 첫인상은 되게 회색 도시스러우면서도 그래도 도시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꽤 규모가 있어 보여요. 저는 고층 건물들도 있고, 뭐 우리나라 고층 건물 수준 아니긴 하지만 모스타르가 제2의 도시라고 했던 거에 비해서 되게 시골 같았는데, 그래도 여기는 한 4, 50만 도시 되나?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중소도시 규모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신경전. 저렇게 전차도 다니는데 사라예보는 전차 교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저기 탑승할 트램이 옵니다. 숙소 걸어가는 중인데 거리가 예쁜데요. 내가 뭐 구시가 지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음에 듭니다. 여기까지. 네, 숙소는 저기 보이는 호텔 유럽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라예보에 몇 안 되는 5성급 호텔인데요. 이렇게 찍으면 되게 현대적이긴 한데 앞에서 보면 좀 건물이 예스러울 것 같아요. 5억 제국기에 이제 지어진 호텔이라고요. 그래서 각종 국빈들도 많이 여기서 묵었고 역사적인 인물들도 많이 지냈다고 합니다. 1박에 한 22만 원 정도의 예약을 했고요. 옛날 대학생 때는 그냥 호스텔 다니는데 이제 도저히 불편해서 호스텔도 못 가겠더라고요. 도미토리는 당연하고 무슨
도미토리, 그 호스텔 내에 있는 개인실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요새는 그냥 뭐 돈 안 버는 것도 아니고 호텔에 자는 게 편합니다. 돈 있는데 굳이 그런 거 아낄 필요 없죠. 저쪽은 보니까 건물이 확실히 뭔가 예스럽긴 하네요. 이쪽 편에서 보니까 확실히 건물이 또 예스럽긴 하네요. 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줄 알았는데 이쪽에 아예 홀이 따로 있네요. 오, 정말 넓다. 그리고 화장실 한번 구경해보면은 뭔가 네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어제 있었던 곳에 비해서 좀 확실히 오래된 곳이라든지 좀 방 구조나 이런 게 예스럽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최고급 호텔 같아 보여서 좋습니다. 와, 이 호텔 뷰가 진또백이네 진짜. 와, 6층짜리 건물인데 제가 6층 방을 받았거든요. 시티 뷰라고 했는데 와, 그냥 시티를 다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와, 여기 왜 그런 귀빈들, 국빈들이 다 여기 묵었는지 알겠네. 그냥 여기서 사라예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네요. 뭐 호텔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와, 방의 소파에서 보이는 뷰. 그냥 밤에 와인 사들고 이 경치 보면서 방에서 술 마셔도 기분 째지겠다. 네, 저 구경하러 나와서 아까 트램 내린 곳이기도 하고 그렇게 호텔에서도 멀지 않은 나팅교에 왔습니다. 이 나팅교 뭐 별거 없어 보이는 다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1차 대전에 시작이 됐던 사라예보 사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였던 페르디난트 대공이 여기서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살해당해서면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도미노처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 페르디난트 대공 같은 경우에는 좀 민족 자유주의자여가지고 당시 이제 오호응 제국을 오스트리아 합중국의 형태로 좀 바꾸려고 개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 지도를 보면 그 개편안을 좀 보면은 현재의 국경하고도 거의 비슷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역사란 만약이 없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페르디난트 대공이 살아있다면 1차 대전이 나지 않았을까, 또는 이제 오스트리아는 다른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하긴 뭐 근데 그게 굳이 아니었더라 해도 결국은 독일의 빌헬름 2세의 팽창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차피 예견된 미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사건을 뭐 거사로 볼 것이냐 또 남자로 볼 것이냐, 그게 각자의 역사적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여기는 표현은 사라예보 어세시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그 사건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 것 같긴 하네요. 저의 개인적인 그냥 판단을 생각을 해볼 때는 결국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동맹국이었던 독일 같은 경우도 팽창주의적이긴 했지만 식민지는 또 아니었고, 그래서 식민 피해 경험을 받은 우리나라로 있어서는 막 이렇게 전쟁이 발발해서 식민지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던 게 뭐 좋았을까?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페르디난트 대공의 암살자였던 가브리엘로 프린치프의 바지와 그때 사용된 총이라고 합니다. 가브리엘로 프린치프와 이름도 있고 암살 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이 담긴 신문이고요. 암살당한 페르디난트 부부와 가브리엘로 프린치프를 같이 묘사한 건 좀 조롱 아닌가 이거? 외곽 쪽은 그냥 그런 큰 건물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기 올드타운 쪽은 그런 예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여기가 어쨌든 오스만 시대에 되게 번성했던 도시라고 하는데 약간의 그런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풍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늘도 많고 오늘 좋아서 그나마 어제보다 좀 다니기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점정 먹으려고요. 유명한 가게에 밥 먹으러 들어왔어요. 1960년대부터 있었다고 하고요. 채바피 유명하다고 해서 채바피 오피스짜리랑 작은 플라스카비차 이렇게 2개 주문했습니다. 맥주 먹고 싶었는데 맥주를 안 판다고 하네요. 여기가 이슬람 문화권이고 했다 보니까 맥주 안 먹는 가게 꽤 많다고 안 그래도 나무 위키즈 있긴 했었어요. 채바피랑 플라스카비차하고 빵 나왔는데 이건 그냥 빵에다 싸먹는 거. 후라이도 안 주나 보네. 굉장히 고풍스러운 건물.
클린턴이 샤라우라는 식당. 보스니아 전쟁도 있고 하니까 클린턴이라는 인물이 발칸에서 되게 떼놓을 수 없는 인물이네요. 뭐 하기사 발칸의 분쟁들이 다 그 시절에 일어나긴 했지만요. 여기 건물 안도 또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에는 다 카페화 되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여기는. 이런 조명들이 보면 되게 튀르키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기 안에는 카페인데 그 중간에 네모나는 홀 위에 카페랑 바 레스토랑도 있는데 나무도 구조 예쁘다. 가지 후스베그 베그 모스크라고 하네요. 조금 찾아보니까 이 모스크가 1530년에 지어진 모스크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제일 큰 이슬람 사원이라고 합니다. 여행하면서 봤던 모스크들 생각해서 그냥 들어가지 말까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최고 규모로 해서 와봤거든요. 실제로 규모가 상당하긴 합니다. 대리석 운영의 재단 같은 것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시내에 되게 이슬람풍인 것과 다르게 이렇게 천주교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는 세 개의 민족이 살거든요.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크인, 그리고 세르비아인들. 그래서 결국 뭐 그런 차이로 인해 전쟁을 했던 거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슬람교, 기독교, 정교회가 함께 잘 어울리고 있는 뭐 잘은 아직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렇게 어울리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건너편에는 사라예보 최초의 브루어리, 그러니까 맥주 공장이 있는데 여기를 갈지 아닐지는 지금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내일 일정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고 가야겠어요. 여기가 4시 반에 문을 닫아서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한 아파트인지 상가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알록달록한 게 특이하네요. 상당한 규모가 있는 좀 큰 차선이에요. 그 아까 말했던 있었던 올드타운 같은 곳들은 되게 이슬람 뭔가 튀르키예 문화권의 느낌 많이 났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 더 이제 서쪽으로 오니까 있는 거리는 되게 유럽에 있는 어느 도시들 같아요. 여기 유럽이긴 하지만 서부권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나라 도시의 되게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결국은 이슬람권 문화권의 사람들과 천주교 문화권, 정교회 문화권들이 다 같이 살아가는 그게 보스니아라는 게 이렇게 길에서까지 잘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뭔가 공존을 잘 하느냐, 뭐 현재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한번 많이 생각이 들게 합니다. 지금 여기 거리가 사라예보 미팅 오브 컬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유럽식 건축을 지나서 저쪽에 보이시나요? 다시 이제 이슬람 코트로 넘어가는 구역입니다. 사라예보라는 지역은 오늘 굉장히 잘 보여지는 지역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경계선일 수도 있는데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등을 마지막으로 구역이 바뀝니다. 바자르로 들어왔는데 짝퉁 팔고 어디에나 있는 그런 기념품 파는 이런 전통 물건. 보스니안 커피라고 부르더라고요. 터키시 커피도 이렇게 생긴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거리가 이렇게 아치형 밑에 있어서 예쁘네요. 그 숙소 바로 앞에 있는 그 다 무너져가는
드신 느낌의 거기가 바로 여기 바자르였습니다. 먹으러 나왔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불 막 잘 비춰져 있고 손님들도 거리에 한가득합니다. 뭔가 거리 구경도 하고 싶긴 한데 내일 제가 산이 오려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오늘 그냥 밥만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와인이랑 맥주 먹으면서 휴식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일기도 쓰고 일찍 자야죠. 일찍 일하고 하긴 9시긴 한데. 나니아 쿠이나라라는 식당에 왔고요. 보스니아 전통 음식을 합니다. 뭐 채밥, 치치 이런 것도 전통 음식이지만 그런 거 말고 딴 음식도 좀 먹고 싶어서 맨날 고기만 먹으면 좀 질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맥주 없는 가게도 많은데 여기는 맥주를 다 세 종류가 있어요. 프리미엄이랑 라거랑 그리고 다크비어. 거기 그 레몬 라들러도 있고요. 사라이보 팥이라고 하는데 사실 좀 먹고 이제 사르마랑 그리고 파프리카 반죽에 된 그거인 것 같아요. 뭐 사라이보가 꼭 다르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래도 맛있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아, 네, 식사 마치고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었고요. 근데 약간 뭐 비슷한 음식들이 다 나왔는데 어제 거기에 좀 더 소스 맛이 진해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삼삼한데 요거트 맛이 어제 좀 좋았습니다. 이제 식사 마치고 이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뭐 호텔 방에서 보는 뷰가 뭐 이런 멋진 뷰인데 굳이 밖에서 술을 먹을 이유 없겠죠. 사실 뭐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마트에서 사온 보스니아 와인은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술을 안 먹는 건지 이거 한번 마셔보면서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와인 한 7마르크, 그러니까 한 3.5유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와인이에요. 심지어 1리터고. 근데 뭐 퀄리티 괜찮은 편입니다. 뭐 좀 살짝 단 게 아쉽기는 하지만은 뭐 충분히 못 마실 수준 전혀 아니고요. 되게 딸기 향이 좀 좋네요. 그래서 뭔가 무난하게 마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스니아 쪽이 뭔가 이슬람인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와인 종류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다 이제 수입산, 뭐 주변에 크로아티아라든지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다 가져온 것들이 더 많았고 보스니아 와인은 딱 이거밖에 없었어요. 뭐 가게들에도 보면은 맥주 안 파는 가게들도 있고 한 거 보면은 사실 약간 보스니아 문화가 조금 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